혹시 대표님 하루만 쉬셔도 회사 생각에 좀 불안하시나요? 물론 쉴 수는 있겠지만 좀 쉬면서도 계속 일 생각나고 회사가 멈출 것 같고, 그렇다면 대표님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월급이 비싼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능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수백 개 기업을 보면서 발견한 회사 성장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님이 장사꾼인가 기업가인가, 이건 누가 옳고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정체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를 키울수록 더 바빠지고, 다른 한 사람 회사를 키울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백 개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이 정체성 매트릭스를 통해서 내가 장사꾼인지 기업가인지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미래 3년 뒤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출판사를 운영할 때 일입니다. 수백억 규모 사업을 이끌었던 대표님의 책을 함께 이제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첫 인터뷰를 하면 대략적으로 한 3시간 정도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3시간 내내 카톡이랑 전화가 막 계속 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 막 질문 오고,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당장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막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팅에 집중하기도 뭐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신기했던 건 그 대표님이었어요. 그분은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 3시간 동안 거의 전화가 한 통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이 대표님이 노트를 하나 펼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회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적혀있고, 문제의 원인, 해결책, 의사결정의 기준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그게 경영자가 할 일이에요. 솔직히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을 곱씹게 되더라고요. 저는 매일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직원이 실수하면 다시 교육하고, 고객 컴플레인 들어오면 직접 해결하고, 직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제가 중재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전투하고 나면 이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죠. 근데 다음날이 되면 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돌이켜보면 그 대표님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을 바꾸기보다 일의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탓하기보다 문제가 안 생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하나하나씩 쌓일수록 대표님은 더 자유로워졌고, 회사는 대표님이 없어도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차이는 이 노력의 양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차이였어요. 저는 하루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는데, 그 대표님은 미래를 설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당시 저는 이런 기업가 마인드 같은 게 끼케야 10대 명 정도 되는 저 같은 자영업자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무에 시간을 쏟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데 집중하면서 느낀 게, 이 기업가 마인드가 진짜 많은 시간을 벌어다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4팀 정도 새로운 대표님들을 계속 뵙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회사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회사 성장에 있어서 실무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표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가, 그 정체성이 회사의 운영 방침을 만들고, 그 운영 방식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을 대표님들과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걸 정체성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어디에 대표님이 속해 계신지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아마 이 관점 차이가 대표님 3년 뒤, 5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첫 번째 칸은 이 장사꾼 칸입니다. 장사 형태는 업종과 상관없이 개인 사업자 형태거나 법인이더라도 아직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 규모의 사업체죠. 장사꾼 정체성의 핵심은 시간을 돈과 바꾸는 관점을 가진 분입니다. 과거의 저처럼 내가 일해야지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 애매한 구간에 계신 분들, 내가 일하면 이 돈 벌 수 있는데 직원 뽑아서 맡기면은 수익성 떨어지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칸은 사업 장사꾼 영역입니다. 매출도 오르고 이제는 직원도 많은데 정체성은 여전히 장사꾼인 경우입니다. 회사는 커졌는데 대표님이 여전히 모든 결정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엄청 허덕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엔 성공한 회사인데 정작 대표는 실무하느라 예전보다 더 빠르고 지쳐 있습니다. 그냥 규모만 커진 장사인 거죠. 세 번째 칸, 장사 기업가 칸입니다. 아직 매출도 작고 직원도 몇 명 안 되지만 정체성은 기업가인 경우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일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반복되는 결정은 문서로 남기고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지금은 작아도 이 대표는 회사가 커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죠. 네 번째 칸, 사업가, 기업가 칸입니다. 사업 규모도 크고 정체성도 기업가인 경우입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대표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기준과 구조가 대표님을 대신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표님이 바로 딱 이 칸에 계신 분입니다.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영역이 이 장사꾼 마인드 영역인데요. 제가 이거 몰라서 진짜 수억 날리면서 배운 거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장사꾼 영역은 열심히 일합니다. 책임감도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다 해결합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내가 다시 알려줍니다. 고객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섭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취감도 있고 안정감도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대표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오르면 그에 맞춰서 사람을 뽑고 사무실 넓히고 고정비가 커져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대표님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매달 나가야 될 급여와 고정비용이 대표님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뭔가 성공이란 걸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벌리니까요. 조금만 더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이 바뀌지가 않으면 매출의 규모만 커질 뿐이지 대표님 역할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똑같이 직원 문제 생기고 실무에 개입하시게 될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사를 키운다고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유를 만드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회사도 성장하고 대표님도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기업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뭘 하는지,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파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딱 4가지 핵심 원칙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업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회사가 굴러가는 방식 자체를 아예 다르게 설계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빵집을 운영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장사꾼 정체성의 사장님들은 빵맛이 어제랑 다르네요 라는 컴플레인을 들으면 제빵사를 불러서 다음부터 똑같이 만들라라고 지시합니다. 질책을 하거나 화를 내죠. 하지만 기업가분들은 다르게 질문합니다. 왜 이게 맛이 달라졌지? 반죽 시간은 정해져 있었나? 발효 온도는 기록되고 있었나?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공정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의 역량이 기대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일정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이 기준과 구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빵집이니까 가능하죠. 우리 업종은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서 매뉴얼로 이게 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기준으로 다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기업가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반복되는 판단부터 기준으로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환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대표님이 직접 판단하고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직원이 맨날 똑같은 일인데 응대를 제대로 못하는 게 이제 화딱질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면 다르게 일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경우에 환불해주고 어떤 경우에 거절할지 명확한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할 수 없으면 그 대응 방법을 만들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일이 대표님에게 다시 넘어오지 않게 됩니다. 제가 심플하게 실행하실 수 있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한 달 동안에 3번 이상 반복됐다 하는 문제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였나 아니면 기준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가? 그 질문 하나가 장사꾼과 기업가를 가르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채용하기 전에 역할을 먼저 설계한다는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일이 많아지면 이제 채용을 고민하시기 시작하죠. 채용하실 때 대부분 하시는 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열정도 있어 보이는데? 일도 잘할 것 같네? 그래서 사람부터 뽑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에이, 사람 잘못 뽑았네. 근데 기업가는 여기서 질문을 바꿉니다. 저도 이 실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업가는 여기서 질문을 바꿉니다. 정말 사람을 잘못 뽑은 걸까? 아니면 내가 역할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걸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태평양을 항해한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때 선원부터 모집을 하진 않을 겁니다. 먼저 어디까지 항해할 건지 정하고 어떤 파도를 견뎌야 되는지 배가, 그리고 기관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설계에 가장 적합한 선원들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가는 사람한테 회사를 맞추는 게 아니라 회사에 꼭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먼저 설계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들 항상 주시더라고요. 이미 있는 직원들은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인원들에게도 당연히 이 기준을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로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문제를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기존 인원들은 나는 하던 대로 했다. 새로운 직원들은 난 매뉴얼대로 했는데요. 누구 문제인가요? 결국 그 문제는 대표님한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 일을 받은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결국
사람 문제다. 특정 사람을 원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기업가는 여기서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역할을 먼저 선명하게 합니다. 왜?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회사에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 회사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를 설계해 보는 거죠. 이 순서로 인사와 채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채용은 좋은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 설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결정을 줄이고 기준을 늘린다. 장사꾼 정체성에 머물러 있을수록 모든 결정을 대표님이 다 하시게 됩니다. 가격도 고객 응대도 직원 판단도 전부 대표님이 쥐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지속되면 회사가 커질수록 대표님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기업가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결정을 다음엔 누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판단 기준을 문장으로 남길 수는 없을까? 기업가는 이 결정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줄여가면서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대표가 직접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모든 결정을 한 번에 놓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대표님이 하셔야죠. 다만 이 기업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정말 이게 대표인 나만 할 수 있는 결정일까? 아니면 기준이 없어서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걸까? 실례로 97개 매장을 만든 상상올이라는 배달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모든 매장을 대표님이 직접 다 관리한다고 하면 이게 유지관리가 될까요? 하지만 97개 매장이 대표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표님이 모든 결정을 움켜쥐는 대신에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매장은 늘어나지만 대표님은 자유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심플하게 하실 수 있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내가 내린 결정 하나만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결정을 다음에도 꼭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결정인가?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판단의 기준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기업가는 그 신호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기준이 진화하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준이 진화하는 기준?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제조 레시피를 매뉴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장사꾼은 매뉴얼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됐다, 뭔가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콩 품질도 바뀔 수도 있고 고객 입맛도 바뀌겠죠. 그렇게 결국 그 매뉴얼은 아무도 안 보는 종이 쪼가라게 됩니다. 어딘가에 있긴 한데 아무도 읽지 않는. 제가 참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어놔도 우리 직원들이 안 따는데 어떡합니까? 반면 기업가는 이렇게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고객 피드백을 확인해서 레시피를 개선할지 말지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 이런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즉 레시피가 기준이라면 레시피를 업데이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기준을 진화시키는 기준인 거죠. 이렇게 하면 매뉴얼은 구석에 박힌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매달 더 나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회사 운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심플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만들어진 기준 중에 언제 다시 점검할지 정해진 게 몇 개나 있는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면 새 기준을 하나 더 만들기 전에 그 점검 주기부터 만들어 보세요. 기업가는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기업가가 되면 난 아예 빠져야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가는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의 대상을 바꾸는 사람인 거죠. 사람을 하나하나, 기계 장비를, 시스템을 하나씩 관리하는 대신에 그 기준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회의는 무슨 얘기를 하지가 아니라 이 기준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새 기준을 만들고 또 기존 기준을 개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는 대표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가 없어도 기준이 계속 진화하는 회사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대표님은 장사꾼이신가요? 기업가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 실제로 아는 것과 실제로 회사에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기준을 어떻게 실제로 세우고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뒀습니다. 그 영상에 모든 디테일한 회사 운영의 원칙, 기준들을 모조리 담아놨습니다. 지금 바로 꼭 보시길 바라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